여러분, 예의는 아무리 차려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뭐랄까 좋은 매너의 기본 공식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혹시 너무 예의를 차리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자,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의가 무례함이 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 아주 현대적인 것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이 실마리가 놀랍게도 저 멀리 동양의 고대 지혜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과공비례라는 이 네 글자의 사자성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과공비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단어가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나친 공손함은 예의가 아니다. 와, 이 한 문장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면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 과는 아시다시피 지나치다, 공은 공손하다, 비는 씨가 아니다, 그리고 레는 예의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걸 쭉 이어서 보면 공손함이 그 정도를 지나치면 더 이상 예의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와,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공손한 게 좋은 거지 왜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라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시작된 것 바로 공자의 가르침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공자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격식이나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만나는 그 지점, 그게 진짜 예의라고 본 거죠.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 중용의 가치요. 텅 빈 껍데기 같은 예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나친 예의가 왜 관계를 망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저한테 막 90도로 계속 인사하고 너무 극진하게 대하면 고맙긴 한데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지? 혹시 뭐 바라는 거라도 있나? 이런 생각이 슬쩍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쪽이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버리면 이게 동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솔직하고 편안한 대화가 오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2024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현대판 과공비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메시지 보내는데 본론은 한 줄이면서 막 서론이 세 줄, 네 줄 되는 그런 긴 인사말 있죠? 오히려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잖아요. 또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막 반짝이는 이모티콘을 남발한다거나 직장에서 영혼 없이 역시 부장님 최고십니다 하는 그런 칭찬들,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맞아요. 진정성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진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청렴을 주제로 독후감 대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공모전의 심사평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였냐면 얼마나 글을 잘 썼냐, 얼마나 형식을 잘 갖췄냐가 아니었어요. 바로 글쓴이의 진짜 목소리, 그 진심이 담겨 있느냐였습니다. 이 심사평 좀 보세요. 정말 날카롭죠? 어떤 출품작들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매끈한 그릇처럼 자신만의 목소리나 향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과공비례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혼 없이 잘 쓴 글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진심이 빠진 과도한 예의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어쩌라는 거냐? 예의 차리지 말고 그냥 무례하게 굴라는 말이냐? 절대 아니죠.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존중하는 마음과 진솔한 마음, 그 사이에 완벽한 지점, 바로 그 중용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균형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과 상대에 맞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대단하세요, 이런 막연한 칭찬보다는 지난번에 그 자료 덕분에 발표 정말 잘 끝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감은 갖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목표는 너무 과하지도 또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함 그 자체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소통이 시작되고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존중은요, 넘쳐나는 공손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적절한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가? 나의 예의는? 나의 공손함은? 사람들과 나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투명한 벽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